오늘은 이 목요 채플 예배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 남진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특강으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특강 주제 말씀을 잠깐 하게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한번 저기 이 뒤에 의자에 목 기대지 말고 다 들으세요. 이 힙을 더 넣고 뒤로 넣고 목 기대지 말고. 목 기대면 잠아요. 자,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특강하실 때 여러분 귀한 또 깨달음과 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大家好，大家都很上课吧？我们从这开始，少年实行因为无者拯救，刚刚也是可能会不好事，但是为了给我的未来，希望大家一起努力。我相信大家。我觉得很好，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でしょうか。私たちは今週ら会、この相手の英語使用を義務付ける政策を始めました。初めは難しいと思いますが、未来のため頑張ってください。皆さんならちゃんとやり遂げ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Hola todos, buenos días. ¿Están bien de esta semana? Empezamos a hablar inglés en escuela. Aunque están incómodos por primera vez, pero hagan esfuerzos para el futuro. Creo que estarán muy bien. Muchas gracias. Guten Tag. Liebe Schüler, geht es Ihnen alle glücklich? Von dieser Woche an, wir fangen mit der Schulpolitik an, wobei wir unbedingt Englisch sprechen müssen. Es mag fremd am Anfang sein, aber ich wünsche, dass Sie alle jetzt Ihre beste für die Zukunft geben, diese Regelung festzustellen. Ich glaube sicher, dass Sie es schaffen können. Vielen Dank. Good morning, everyone. I'm happy today. As you know, we start new language policy. All of the students must speak in English on campus, except dormitory, cafeteria, and chapels. I think that is not easy for you first times. But I trust you can do that as well. Please try again,
try again and endure effort to make a good result.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우리 이제 영어로 그 캠퍼스에서 말하는 정책을 했잖아요. 우리 학교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소위 그 글로벌라이즈,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뭐 살 집이 없습니까? 살 곳이 없습니까? 굳이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뭐 채플 시간에 자고 뭐 수업 시간에 자고 그냥 뭐 먹는 거나 밝히고 이러려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 시골에, 재미도 없는 이곳에. 제가 오늘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제2 외국어로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어떻게 좀 그럴싸합니까? 네,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아주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때는 한때 유럽을 따라잡을 뻔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못 사는 나라로 다시 전락하고 말았죠. 우리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막 뉴스 속보에 보니까 북한에서 또 단거리 미사일 몇 개 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긴장 풀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 중에 빡빡머리가 왜 생겼어요? 뭐 지금 나이인데 뭐 대드는 거야? 뭐야 이거? 왜 학생들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았죠? 네, 참 아쉽네요. 내가 좀 좋아 보이는 모양이지, 이게? 네?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야. 따라하지 말아요.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남학생들이 별걸 다 따라하네, 진짜. 네. 우리가 이대로 잘 가면은 10년, 20년 후에 한 203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사회활동할 때죠. 2030년이면, 그렇죠? 그때 국민소득 10만 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2만 7천 불이거든요.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데,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의 발전된 우리나라를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제가 흉내냈던 이런 외국어도 유창하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정말 세계 시장에서 멋지게 그렇게 해나가길 바라고 있는데, 오늘 그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면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래도 잔다 그러면 뒤에서 꿀밤 한 대씩 탁 줘요. 그래서 졸지 말고 같이 들어야지 꿈을 같이 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이사장님 하는 얘기가 재미없다고 그러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혼자 그냥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괜히 옆 사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우선 짧은 비디오를 하나 준비한 걸 보고 계속 좀 제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장동력 둔, 앞서가는 선진국과 추격하는 후발 신흥국. 성장할 것인가, 정체될 것인가. 지금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획기적인 제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노동집약 산업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모방하고 추격하는 경제에서
창조하고 선도하는 경제로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정경련이 앞장서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적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으로 가는 길을 뵙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해 경제계가 2030년의 비전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인재 양성, 선진 금융 등 경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경제 수준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시민의식 확립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확보된 경쟁력을 토대로 기업들은 제조업, 부품 소재, 건설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스마트, 바이오, 녹색 산업 등 미래 경제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을 선도한다. 그리하여 2030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사회,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2030년 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 네, 사실은 이미 2015년 작년 기준에서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 7등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경제 강국의 이 위상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안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공부보다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의 때에는 그게 다 먹히지만은 다 그런 것만 하면 누가 이 나라를 지켜가겠어요? 우리는 미래의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학계에서 화두는 지식의 통섭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통섭, 학문 간의 융합, 이런 말을 써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인문학적인 소양과 창의적인 사고를 갖췄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우물만 팔아, 한우물만 팔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팔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물을 깊게 파고 싶으면 처음부터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다. 이 말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분야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옛날처럼 이과, 문과 이렇게 구분하던 건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다 인문과 자연을 아우르는 그런 학문 간의 융합, 지식의 통섭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화두예요. 세계 경제적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15년, 20년 후면은 이 나라를 책임지는 아주 핵심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허덕허덕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미래에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사명감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지위를 갖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물질을 많이 갖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는 그냥 방법론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인 비전이라고 그런다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지구 끝까지 가서 전하는, 그리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게 전하는, 힘 있게 전하는, 마음껏 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땅끝까지 주님 사랑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위트니스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외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내 대학에서 뭐 좀 이름 있는 대학에서는 다 지금 어떻게 하면 학문 간 융합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 학문 융합을 위해서 이화 학술원과 국제학부인 스크랜턴 대학이라고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이화대학 안에 만들어진 국제학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미 미국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유명 대학들은 이 학문강 융합이라고 하는 거, 지식통섭이라고 하는 건 30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석사, 박사 따로 안 해요. 석박사 통합. 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학부에서부터 잘하는 학생은 석사, 박사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도 이제 이화대학에서, 이화여대에서 이런 어떤 인문 자연과학의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거, 하버드 대학의 그 어떤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원하는 전공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공학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 전공을 이 학문 간에 통합을 해가지고 내 전공은 이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학문 세계를 자기가 통합시켜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하버드 시스템인데, 이거를 지금 국내에서는 이 이화여대에서 시도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통섭이란 말이 좀 어렵죠? 처음 들어봤죠? 다른 거를 이렇게 어우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지적 통합, 지적 통섭, 학문간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세계에서 그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이과다, 문과다, 뭐 예능이다, 이런 구별해서 하는 거는 미래 세계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서도 벌써 수원 근처의 그 광교 신도시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라고 그러는 그 범학문통합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인문계, 자연계의 학문통합을 통섭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강태진 교수 서울대 공대 학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융합과 통섭의 시대를 맞아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육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각 대학마다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통합, 지적 통섭과 학문 통합을 이끌어갈 교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경험을 한 선생이 없거든. 연세대학도 2010년부터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이 인천 송도 캠퍼스에 학문 융합 연구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 학문 간 융합과 지적 통합에 대해서, 통섭에 대해서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2004년부터 이 학부생들은 무조건 이중전공을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야. 적어도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학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서구의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도 나는 뭐 문과니까 문과 공부만 한다. 나는 뭐 이과니까 이과 공부만 한다.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과적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 문과, 소위 말하는 문과라고 하는 데 가서 석박사 할 때 논문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학교도 지금 개혁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요새 그 흔히들 쓰는 말로 수포자다, 수학 포기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저 여러분 저 졸업하고 나가서 가게나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를까, 뭐 좀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수학은 포기하면 안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선생님인데 가서 매달리고, 잘하는 선배들에게 가서 매달리고, 잘하는 친구들에게 매달리면서 나 좀 제발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첩첩산중이라고 산 넘어 산이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과정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인생 포기해야 되잖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교육의 또 하나의 화두가 뭐냐면 인성과 품성이에요. 사람이 똑똑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 인간성이 더러우니까 그 친구는 우리 회사에 들여놓으면은 연구는 좀 잘할 수 있고 업무는 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완전히 거짓부렁은 아주 쉽게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말이야, 승질 부리고 말이야,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말이야, 그 친구 완전 폭탄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 다음 세대에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똑똑한 사람보다는 예의 바르고 인성 좋은 인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딱 우리 GBCS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이렇게만 자라주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들을 원할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관련 비디오를 또 보죠. 네. 취업을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다른 데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스펙보다는 인성과 태도를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직자 절반 가까이가 외국어 점수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채용 때 이를 중시하는 기업은 7%에 불과했습니다. 공모전 경력과 어학연수 같은 이른바 스펙도 거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대신 면접 때 파악한 인성과 태도, 직무 역량을 중시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조직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재가 바로 기업이 찾는 인재상입니다. 이틀 이상 면접들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과 직무에 적합한 성격이나 특성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신입사원 선발 때 지원자의 인성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조직의 적응력이나 대인관계, 승부근성, 창의성, 추진력 등 기업마다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요즘 인성 적성검사도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봅시다. 인성검사에서 정답을 외우거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학교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인성, 품성 이런 게 다 몸에 배잖아요. 저건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여기서 인사 잘하지, 또 이렇게 관계도 잘하지, 형아우 뭐 동생 기숙사에서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들이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참 기가 막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의 생활을 엔조이하면서 여기서 훈련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요. 이 무대뽀에다가 그냥 술만 마셔대고 그냥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시간 보내고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훈련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경쟁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 청년 실업률이 20%대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 20%는 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 군대 간 거 빼고 대학원 진학한 거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한 3사람 중에 1사람은 실업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20% 실업률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학교 출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우리 학교 졸업한 출신들 쭉 보니까 다 잘 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선배들이 저 유럽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홍콩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캐나다에 전 세계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난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제2 외국어를 제대로 가르쳐서 적어도 유엔에 가서 이제 일하려면은 자기 모국어하고 영어하고 무슨 다른 말을 하나씩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관련된 비디오를 잠깐 또 보죠. 네. 이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고 국제 무대 도전에 단초를 제공하는 채용 설명회가 부산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류애를 느끼게 되고 내가 국제사회가 나아지는 데에 기여하는구나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다양한 나라를 본다는 측면에서 정말 되게 한 번쯤은 일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And I was very much impressed to see the room full of young people and some of them were even high school students, I think. So I was very impressed to see their strong interest for having a career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한국 직원들의 성공 스토리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5년 전 채용 설명회를 통해 국제기구에 합격한 박희정 씨. 인턴으로 시작해 정직원이 되기까지 국제기구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진솔하게 풀어놨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노력만 제대로 하면은 엄청난 길이 사실 있어요. 국내 안에서 기업, 우리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세계 전체의 그 경제력으로 보면은 2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용 인재로 크면은 그 세계 시장의 2점 몇 %, 그 안에서만 우리가 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인 준비를 하면은 나머지 98%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장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다음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여기 일본어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어 하는 친구들 놀리느라고 맨날 이따시와 요따시와 고따시와 그렇게 놀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놀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의 저출산 때문에 벌써 지금 지난해부터 일본 사람들은 인구가 줄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일자리는 많은데 일본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해외에서 젊은이들을 일본으로 데려다가 이제 취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번 그 뉴스 그림을 한번 보죠. 일본 대학생 취업률이 90%에 육박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신통치 않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취업에는 왜 온기가 흐를까요? 연간 80만 명씩 일손이 부족해져서인데 한국 청년들에게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한 전문학교입니다.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한국 학생 82명이 재학 중입니다. 학생들은 한국보다 취업이 한결 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내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인데 청년 취업 시장만은 온기를 띠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가 20년째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해 8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젊은 일손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대학 졸업자 수가 56만 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56만 명이 다 취업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80만 명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 여성 노동력 활용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려 하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 손을 빌려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특히 한국 학생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英語がやっぱりあれだと思うんですよ。日本語の学生よりは。やっぱり向上心がありますから、非常に伸びるのが早いと。 정교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일할 기회에 목마른 한국 청년들에게 일본 취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봤지만은 일본 학생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하고 지금 일본어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지금 일본의 임금 체계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봉급을 받거든요. 지난 한 이틀 전에 전에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정주 교장 선생님 다녀가셨는데 이정주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일본어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일본어가 잘 되는 친구들은 아예 일본으로 대학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지금 젊은이들이 의과대학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자꾸 줄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의대다, 이런, 또 IT 쪽으로 이렇게 미래가 전망이 좋은 그런 대학에서도 한국 학생들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단지, 일본어 수준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학생들 한 8학년, 9학년 때부터 일본어를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그리고 이 옛날에 일본이 말이죠. 우리를 아주 못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예. 일본 사람만 보면 좀 아주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일본 열도에 1억 2천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고, 또 그 일본에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또 점령하면은 독도도 우리 거고 저 대마도도 우리 거고 다 나중에 일본 열도가 우리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본에 가서 우리가 일도 하고 점령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어쨌든 제2 외국어를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우린 영어 잘하니까 제2 외국어까지 보태면은 이거는 정말 무적군단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띵가띵가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진짜 화장실 갈 때도 단어장 갖고 다니고 지금 온 캠퍼스에서 다 영어 쓰기로 한 거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쓰다가 걸리면은 부모님들 또 돈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열심히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 글로벌 인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인어 이 능력도 대단해요. 제가 잠깐 또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어요. 수자원 기술 주식회사에서 통역사를 모집합니다. 스페인어 통역 업무를 담당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스페인어 눈동자를 우대합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기숙사를 제공하며 지원 접수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학력은 묻지 않겠다. 경력 1년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연봉을 4천만 원 주겠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연봉 뭐 2,500만 원, 2,700만 원, 2,800만 원 이래요. 다 그 뒤에 쭉 구인 사이트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잘해도, 그리고 최근에 이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한 6억 가까이 되는 데다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중남미하고 교역을 활성화시키면서 FTA, 그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지금 교역이 엄청나고 정치 경제적으로 이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스페인어하고 한국말만 잘하는 사람 별로 인기 없어. 스페인어에다가 영어에다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니 나 4천만 원 좀 안 가겠다. 그럼 얼마 받을래? 나 한 7, 8천만 원 줘야 간다고 그러면 또 데려다가 쓸 정도로 그렇게 이 스페인어가 아주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어요. 특히 이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스페니쉬 인구, 소위 라티노라고 그러죠. 라틴 아메리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이미 미국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7천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시장 속에서 한국어와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건 뭐 인기가 그냥 금값이에요, 금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스페인어 하는 거 뭐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영어하고 스페인어만 제대로 해놔도 이 미래에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 스페인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독일어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언어적으로 가장 콧대 높은 사람들을 이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자기 영어를 잘해도 절대 영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영어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프랑스어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프랑스어가 또 상당히 낭만적이잖아요. 슝슝 그러면서. 예. 그런데 요즘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언어적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독일어 가르치는 게 열풍이 생겼대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아줌마들이 자기 자녀에게 독일어 가르치는 열풍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현상은 유럽연합, EU에서 독일이 보여주는 그 위상을 말하자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독일어를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는 걸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하면서 작년에만 새로 개설한 학교가 한 4,000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어 열풍이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프랑스 교육부 장관 이름이 발로 벨카셈, 좀 이 발음도 어려운데 이분이 제2 외국어를 앞으로 우리 이 프랑스에서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제2 외국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포르투갈어 중에서 특히 독일어 교육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유럽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 사람들은 뭐 자기 언어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영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독일어가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 독일이 굉장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어 구텐탁 하는 이 독일어 하는 우리 학생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뭐 중국어는 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3,000개의 그 언어가 있는데 에스놀로그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언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의하면은 중국어는 33개국에서 지금 한 뭐 10매덕 정도가 쓰는, 그러니까 인구수로 사용하는 인구수로만 보면 중국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 그리고 제일 영향력이 있는 언어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쓰는 중국어, 제일 영향력이 큰 영어,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근데 한국어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몇 번째냐? 13번째나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3번째 되는 언어인 한국어에다가 1등, 2등 하는 이 중국어와 영어를 합해 놓으면
이건 뭐 그야말로 파워레인저야, 이거 완전히. 이건 옛날 얘기인가, 이거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 학교가 8학년 때부터 제2외국어를 시키니까 어떤 학생들은 도대체 뭐 영어도 하기 힘든데 무슨 또 제2외국어를 또 시키냐, 아주 죽여라 차라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요때 잠깐 고생하고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서 정말 큰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뭐 취직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은 탁 준비해가지고 미래야 나에게 와라 하고 탁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뭐 거지처럼 해가지고 뭐 깡통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 전하면 그게 되겠어요? 땅끝까지 가려면 여러분 뭐 좀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언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도 있어야 그 땅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평생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게 이게 평생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학교는 미래가 원하는 거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정말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쓰는 그런 인재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 통섭, 학문간 융합, 이렇게 하려면 여러 나라에 있는 지식이나 학문을 통합시키고 통섭시켜야 되는데 언어가 돼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영어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나라들의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나라가 발전시킨 지식의 체계, 학문의 체계를 융합시키고 통합시키는데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죠. 이 친구를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제3캠퍼스라는 펜실베니아 캠퍼스가 185에이커니까 22만 평이에요. 이 문경 캠퍼스의 10배야, 10배. 크기는. 그리고 거기 건물이 80개나 있잖아. 근데 그거 우리가 $1도 주지 않고 지금 공짜로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뭐 제가 그냥 막 힘쓰고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팍팍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나, 아니 어떻게 나하고 옛날에 뭐 저 분당에서 중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무슨 글로벌 선진학교인가 뭐 거길 갔다 오더니 뭐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잘 풀리네. 나도 어려서 엄마 쫄라가지고 그 학교 갈 걸 막 아쉽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학교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학교가 제공하는 이 엄청난 것들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뭐 목사님,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힘씁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 영어 쓰는 이 정책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하나의 전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서 다음 세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파워풀한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